미들 이스트 레스파이러터리 신드롬, 중동 호흡기 증후군 혹은 메르스라고 불리는 그 질병은 2012년 9월 24일에 이집트의 바이러스 학자인 알리 모하메드 자키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요.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사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감염이 되면서 메르스와 사촌지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12년 9월에 사우디에서 처음 발견이 되고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합니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6일 만에 메르스 환자와 격리 대상자가 급증하고 서울 강남의 학교들이 휴교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처음 현장을 방문한 거죠. 이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유행했던 사스와 메르스가 분명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양상이 사스하고는 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르스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한 번도 못했던 감염병입니다. 이 사스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질병 유입을 막아내는 것이었는데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내국인에 의해 이 질병이 유입이 되고 이 의료기관 안에서도 이 여러 접촉을 거쳐 이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당시 언론에서 계속 참여정부의 사스 대처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처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불쾌감을 표시한 거죠.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다르긴 했습니다. 이 사스의 경우에는 한국에 상륙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광풍에 가까울 정도로 유행을 하는 바람에 사스 환자 입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서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죠. 반면에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첫 발견된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 상륙한 2015년까지 3년 동안 발병자가 1000명 정도가 좀 넘는 수준이었고요. 중동권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발병률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세계적인 관심도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르스의 경우는 한국이 중동 바깥의 나라에서는 1번 타자로 얻어맞는 상황이라 어려울 수 있었다는 거죠. 비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긴 분명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대응 속도만큼이나 이 보건당국의 움직임도 굉장히 더뎠어요. 첫 확진자가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한 5월 18일. 삼성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 확진 검사 요청을 했지만 다른 호흡기 질환이 아닌지 검사라는 답변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12가지 검사를 추가로 하고 다음 날인 19일날 병원이 다시 요청을 하자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 측의 책임을 라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인 20일에 결국에는 질병관리본부가 확진 판정을 내립니다. 삼성병원이 질본의 확진 검사를 요청하고 하루 반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를 현장에서 총괄해야 하는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 5월 20일 당일날 체육대회 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비판을 한몸에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 당시 국민의 컨트롤타워였던 국민안전처에서도 굉장히 사태를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단계가 아니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만 명 정도가 감염됐을 때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지금은 중대본을 가동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감염자 수가 많은 사우디의 감염자가 1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세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0.1에서 0.2% 정도입니다. 하지만 메르스의 치사율은 국내에서만 20%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30에서 40%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고위 관계자는 메르스 유가족들이 모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조사해라 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메르스 사태 1년 전인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때 유가족의 집단화와 여론 형성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큰 타격을 받았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보다 정권 유지에 더 힘을 쏟는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6개월 동안 18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메르스가 처음 발견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피해 규모입니다. 더 쪽팔린 일은 방역 후진국인 중국에까지 메르스를 전파하면서 이 메르스를 자기네 나라로 보내놓고 그런 줄도 모르는 2015년에 한국은 방역 후진국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2003년 사스 사태 때 6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중국이었습니다. 청와대부터 질병관리 현장까지 말도 안 되는 대처가 계속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당시 최저치를 기록했죠.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5년 5월까지 40% 내외를 기록했던 국정 지지율은요, 6월 첫째 주 34%까지 떨어졌고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던 6월 셋째 주에는 29% 당시 최저 지지율까지 급락했습니다.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비판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시 당대표는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03년과 2015년의 선례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상황이 온 겁니다.